송은재TV 시작합니다. 후보 단일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와의 이 단일화 문제가 대선의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모두 후보 단일화 얘기고, 안철수 후보가 왜 저럴까? 윤석열 후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최진석, 임명진, 석동현, 성일종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은재TV를 시작하고 난 뒤에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댓글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돌려도, 진짜 의도하는 것을 숨기고 많은 말들을 해도 국민들, 유권자들이 놀랍게도 모두들 다 알고 계시더라 하는 점입니다. 정치에 관계하는 정치인들, 또 정치부 기자들 못지않게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이 문제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그르치고 있다. 이준석의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로 정말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다.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봐야 한다. 안철수의 제안 요구가 뭔지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임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구체적으로 협상안, 제안도 했고 협의가 됐는데 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물밑에서 협의된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법대 동창이기도 하고 40년 친구로 알려져 있죠. 석동현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고 부산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정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늘 밤이라도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삼고초리하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부분을 매듭을 짓자. 이런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의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입 있는 사람, 모든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뚜렷하게, 왜 안철수가 결렬 선언을 할까? 결렬 선언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언제나 그렇듯이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다 눈치채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탁 자꾸 드려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핵심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문제의 핵심은 합당입니다.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합리적이고요. 이 합당의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수위의 답변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수위를 넘나드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세 차량 그 사고, 그 고인이 된 분의 그 유언 가지고 논쟁을, 유언을 뭘 했느냐. 안철수 후보가 그 유언에 따라서 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인이 무슨 유언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조롱했다라는 말이 바로 나왔고, 안철수 후보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합당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합당에 관련되는 윤석열 후보의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합당을 하고 난 이후에 당권을 잃는 부분, 자신이 팽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팽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놀리는 식으로 조롱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제가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대목에서 지금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하자, 이제는 안철수 후보도 같이 국정에 참여를 하자,
5년 뒤 안철수 후보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 이상의 약속을 윤석열 후보가 해주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켜질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요구는 이준석을 버려라는 식입니다. 지금 이준석을 버렸을 때 생기는 갈등, 뭐 이준석이 버려질지도 지금 모르겠지만요. 왜 이런 선택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면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고초려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집을 뭐 3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찾아간다고 해서 뭐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해결이 된다면 뭐 10번이라도 가죠. 뭐 오늘부터 10일 동안. 안철수 후보는 좋다. 합당을 하자. 그러면 뭐 지난해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름, 당명을 바꾸자라고 합니다. 합당을 하면서 1대1 합당이 되려면 외부에 그렇게 보이려면 당명을 바꾸자. 아니면 뭐 당권을 자신이 뭐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이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당권이나 당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게 법에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지금 당연한 정치적인 이권 계산이 걸려 있는 복잡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통 크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계속 코너에 몰아붙인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속 시원하게 어떻게 말을 해주기도 굉장히 곤란한 대목이고 말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그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는 합당을 하자. 그 다음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당권을 바꾸는 것, 당명을 바꾸는 것, 그 모두를 정말 놓고 큰 틀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정계 개편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생각해서 이럴 때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통 크게 합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뚜렷한 답을 내놔라. 뭐 이준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해라. 이준석을 뭐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뭐 잘한 게 별로 없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등 뒤에서 총을 쏜 게 몇 번이며 내부 총질을 한 게 몇 번이며 당대표로서 전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 좀 도움이 되는, 이 대선 국면에서 도움이 되는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고 이준석 대표를 뭐 끌어내리고 정말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20일 남은 이 국면에서 그런 일을 벌이기에는 뭐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신뢰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단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삼고초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합당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뭐 오늘 밤이라도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좀 욕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경제를 주제로 해서 법정 토론회,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뭐 오늘 경제 주제를, 부동산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를 주제로 한 법정 토론회, 그동안 뭐 이런 법정 토론의 형식을 많이 보아왔으니까요. 엄청 재미가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미보다는 뭐 중요한 토론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저녁 8시부터 열리는 똑같은 형식으로 열리는, 그러니까 거기는 5번부터 14번까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14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14번까지 있죠. 1, 2, 3, 4번이 오늘 저녁에 토론회를 하고 나머지 이제 5번부터 14번까지는 내일 토론회를 하는데 내일 법정 토론회가 더 재밌을 것이다. 뭐 벌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가 중요하니까 오늘 토론회를 보고 난 뒤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